PPT 멤버들의 끊임없는 입장문 발표로 인하여 대중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PPT 멤버 키나가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눈물로 사죄한 이유가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 키나라는 멤버가 홀로 항고 취하를 하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곁으로 돌아왔을까?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PPT 멤버들의 6차 입장문이 그야말로 많은 대중들을 시겁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이와 더불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이어져서 일파만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PPT 황수환 키나의 폭로와 녹취록 공개에 정산 의혹을 제기했다. 말 그대로 PPT 멤버들의 6차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PPT 멤버들 사이에서도 아예 전혀 다른 공방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나라는 멤버는 홀로 돌아와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 서서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아있는 3푸티 멤버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끊임없이 전홍준 대표님과 엄청난 대립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차이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PPT 멤버 중에 키나가 늦게 돌아온 이유에 대한 글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안성희 씨 같은 경우 어트랙트는 결국 돈이 없어서 샵 대금도 밀려있는 상태이고 뮤직비디오 촬영 역시 본인의 돈으로 했고 지금 전홍준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출 비용은 너희들의 빚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의 빚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겁을 줬죠. 결국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전홍준 대표 때문에 당장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어느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상표권 등록도 막 하고요. 어트랙스에 내용증명서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처분 판결이 나기 전에 먼저 정신을 차린 키나와 아버지가 멤버들과 다 같이 다시 소속사에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2달 동안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혼자 복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키나라는 멤버와 아버지는요, 이 멤버들을 엄청나게 설득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 아이러니하게 이 멤버들은 돌아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은 채 6차 입장문을 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고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키나라는 멤버는 계속해서 나머지 3푸티 멤버들을 설득해 왔을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유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선 키나는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올렸었죠. 많은 대중들이 괘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멤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특히 키나라는 멤버의 경우 연습생 생활만 7년을 하고 아이돌 데뷔 직전에 무산된 엎어진 것만 2번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이 키나라는 멤버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든 데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키나가 사실상 우여곡절 끝에 결국 3번째 만에 아이돌로 데뷔를 한 셈인 겁니다. 결국 자신의 그룹과 멤버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엎어질 수 없었겠다라는 거죠. 거기다 키나라는 멤버는 나이가 가장 많은 맏 언니였습니다. 결국 책임감 또한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키나가 늦게 돌아온 이유는 멤버들과 이 PPT 그룹을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는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더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소속사로 돌아가자 아버지와 함께 눈물의 호소와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방법은 2가지였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늦더라도 멤버들과 다 같이 돌아오기, 그러면 PPT 그룹과 멤버는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나중에 겨우겨우 이미지가 좋아질 경우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이번에 선택한 혼자 어트랙트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룹 활동을 불가능하고 모든 활동이 올 스탑되며 멤버들과 결국 대립구도가 되어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PPT라는 그룹 자체가 존폐 위기에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결국 키나는요, 혼자 돌아가는 것보단 늦더라도 멤버들과 같이 돌아가는 게 그룹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해보고자 장시간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멤버들을 설득해왔고, 결국 어트랙트에 혼자 돌아오게 됐을 때는 빨리 돌아오지 못한 이 마음을 전홍준 대표님에게 죄송하다라는 사죄와 멤버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여 속상한 마음이 컸을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글인데 굉장한 설득력이 있죠. 키나라는 멤버가 직접 적은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만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성희 씨는 어떻죠? 안성희 씨는요, 이제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된 만큼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키나 멤버의 증언과 나아가서는 많은 정황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최악의 사태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기사에 이렇게 났죠.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꿰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희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안성희 씨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안성희 씨와 기존 피프티 멤버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편파 방송을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더기버스와 모종의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황당한 방송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 이런 주작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곤 이유가 없다.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시청률과도 관계가 없는데 어그로하고도 관계가 없기에 이렇게까지 편파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뭔가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유착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성희 씨 뿐만이 아니라 안성희 씨 주변에 있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들. 안성희 씨가 이러한 말을 했었죠. 전홍준 대표가 유튜브와 많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어그로를 끌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어그로 누가 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안성일 씨 본인이 이때까지 어그로를 끌어왔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그와 관련된 키나 멤버의 증언들이 이제는 해외에서조차 그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 트위터를 찾아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조사는 임의의 호출이기 때문에 안성일이 출석할지 모르겠다. 또 티통을 구실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먼저 백진실이 솔직하게 응한 것은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아마 사전 탐사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안성일 씨의 경찰 출석 일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 대기사를 먼저 보내서 사태를 파악해 본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전속 계약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라는 피프티 멤버들의 6차 입장문에 대해서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PPT가 마침내 강남경찰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기사는 조사가 됐고 안성일 씨는 24, 25일 날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혐의들이 너무 많아 경찰도 팀을 나누어 별개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라는 키나 멤버에 대한 감상평도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어떻죠? 일본에서조차 또 해외 K-POP 팬덤들조차 이번 PPT 사태를 굉장히 정면으로 조준하며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성희씨의 경찰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이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걸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피프티 후속편 관련해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다. 후속편은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PD님이 다시 연출을 맡는 건지, 이건 조상현 PD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 어트랙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인터뷰한 내부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제작진의 입장은 따로 있는 건지, 또 멤버 키너가 사죄하며 소속사로 복귀했는데 이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다 라고 했지만 결국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묵묵부답인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준비 중이다 라고만 나와 있을 뿐 언제 방영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을 맡은 조상현 PD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편 여러 명의 PD가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조상현 PD가 약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바로 다음 주 28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이 바로 이 조상현 PD, 피프티 멤버들의 평파 방송을 보도한 담당 PD가 방송할 차례라는 거죠. 근데 만약 28일 날 지금도 저렇게 묵묵부답인데 만약 이날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2-3달 뒤, 늦으면 연말, 최악이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상현 PD는 아무런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지금 이 안진용 기자가 취재한 것을 보면 아마 이번 10월 28일도 피프티 멤버들의 후속 방송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문제점이 하나 더 제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관계자로 알려진 사람, 최근 전홍준 대표님에게 어트랙트 측에게 우리는 저런 사람 본 적 없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고소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지금 추측되고 있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 때 증언을 하던 이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오른쪽 손등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점이 있기란 쉬운 일인가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오른쪽 엄지손가락 근처 손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손 위에 굉장히 유사한 곳에 점이 위치한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유튜버의 손과 이 내부 고발자로 나온 자의 손이 일치하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점의 위치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코복이라고 하는 유튜브인데요. 자, 이 유튜브가 최근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그리는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면 꽤 장발이죠? 근데 이 코복이라는 유튜버의 실제 모습도 이렇게 꽤나 장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일단 일치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손등에 점이 일치한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장발의 실물이 이 코복이라는 유튜버의 스타일인데 요번에 내부 고발자로 나온 손등에 점이 있는 이 사람 역시 상당한 장발의 소유자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는 에이,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누리꾼이 또 이걸 조사를 했어요. 이 코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입니다. 개똥같은 궤변 음모론. 자,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와 이진호 유튜버의 증거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 비방을 하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안진용 기자, 이진호 유튜버,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비방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던 유튜버가 어느 날 갑자기 피프티 멤버들의 관련된
이런 반대쪽 의견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고소 발표가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튜버 활동을 잘했을까요? 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트랙트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어쩐지 최근에 영상을 안 올리더라. 이제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만 키나가 복귀할 조짐을 보여 영상 업로드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러자 이 코복이라는 유튜버는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피프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채널도 아니었고 최근 다른 컨텐츠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피프티 이슈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면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그래서 많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피프티 멤버들에 관련된 옹호 의견 영상을 막 업로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생김새가 유사하다. 자,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 유튜버가 만약에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인터뷰로 등장을 하여 어트랙트와 관련도 없는데 피프티 멤버를 옹호하기 위해서 출연하여 이야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이 코복이라고 하는 유튜버와 동일 인물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일단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코복이라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점의 위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하여 직접 본인이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도 남을 건데 고소 조치가 됐다라는 기사 이후에 그 어떤 영상도 올라오지 않고 특히나 하필이면 그때부터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어트랙트 측을 비방하는 영상을 전혀 올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코복이라는 유튜버 진짜 가짜 내부 고발자로 고소당한 당사자 아니냐,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가 고소일을 기점으로 아무 영상도 안 올린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자, 더불어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최근 전달드렸던 내용, 자, 잘 보셔야 돼요. MC 김상중 씨가 방통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으로 방송대상 공로상을 받으면서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말 엄청난 비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김상중 씨가 아시다시피 피프티 멤버들의 이 감성팔이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면서 소속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굉장한 망언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공로상을 김상중 씨가 받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사생활이 뭐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흑역사 불쾌해도 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민원 결과,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뭔가 김상중 씨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죠?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배우 김상중 씨가 최근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사생활 내용이 명예훼손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날 해당 없음이라고 의결한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신고인으로서 당사자인 김상중 씨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 알고 보니 김상중 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자신이 파원했었던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위키는 방심위 의결 뒤 해당 페이지에 김상중이 본 문서에
흑역사 문단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나무위키는 2015년부터 운영된 사이트로서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직접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유명하죠. 특이하죠? 본인도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기각 처리를 받았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했던 방송 MC였고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옹호 발언을 충분히 MC 입장에서 거절하거나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읽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과 똑같이 본인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기각 처리가 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이 정의라는 것은 구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정의 구현을 아직 받지 못해서인지 황당한 입장문을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계약서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국음악레이블협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개정되면 어떻게 개정되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지금 말한 관행으로 쓰고 있는 부속 합의서의 내용처럼 무조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이 항목들이 개정된 표준 전속 계약서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관행처럼 부속 합의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표준 전속 계약서가 불리하게 소속사에게 되어 있으니까 부속 합의서를 쓰고 있는데 이걸 조삼모사처럼 아닌데 관행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소속사가 자신들을 키울 거고 황당한 말 보세요. 자신들이 보고 설명했지만 연습생 입장에서 반대하기 어렵다? 본인들이 뭐라고, 본인들이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중소기획사가 본인들을 그냥 보면서 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며 이걸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니까 표준계약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소속사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배분도 많이 가져가게 작성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언급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언급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저렇게 도표까지 비교하면서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비용 공제 항목이 많다면 가수들에게 좀 더 설명해주고 잘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달랑 한 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에게 잘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로 음원 음반 수익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정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와 소속사는 함께 신뢰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 관계가 아닌가요? 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삼성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들어간 삼성전자에 들어와야 되는 돈 중에 상당 퍼센트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핸드폰, 갤럭시 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돈은 삼성전자 측에서 벌었는데 왜 핸드폰 팀으로 저 많은 수익이 가지? 이건 뭔가 의심스럽다. 회장님, 저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직원이 물어보면 어느 회사가 설명을 해줍니까? 아니, 본인에게 월급이 안 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월급을 흔한 말로 삥땅 쳐서 그 돈을 회사에서 썼습니까? 본인에게 지급되는 회사 비용 다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딴지를 겁니까? 더불어서 비용 공제 항목이 많다? 아니 그거를 어느 회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리고 설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 적혀져 있잖아요. 제작비, 곡비, 협회비, 외주 용역비. 아니 보면 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본인들이 부속 합의서에 본인들이 사인하고 두 장 찍은 부속 합의서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홍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고, 디자인 비용은 어느 디자인에 쓰이는 비용이고, 인쇄비는 어느 인쇄비고, 여기 가로 항목에 다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했으면 사인할 때 물어봤어야죠. 저는 의상비에 의상 제작 구입비와 인건비 및 이 필요 경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요? 물어봤어야죠. 아니, 그때는 연습생 눈치라 눈치 보인다 해놓고 이게 지금 부당하다? 아니, 어느 계약서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 안무비 하나에 한 3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 안무 의뢰비고,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 안무 제작비고, 그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아니, 이거는 억지를 적당히 부려야 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의 표준 전속 계약서가 절대로 가수만을 위해 한 내용은 아니다. 아니, 표준 전속 계약서, 가수만을 위해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속 합의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실제 반응으로 소속사에게 유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 입장에선 오히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부속 합의서 같은 것들로 표준 계약서와 다르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회사의 회계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아이돌이 계약하면서 회계적 투명성까지 따집니까?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이 회사의 회계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표준 전속 계약서가 개정돼야 한다면 다만 소속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표준 전속 계약서가 정말로 그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부속 합의서 등으로 표준 전속 계약서를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잘 따져보고 또 소속사의 회계적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한다. 그리고 전속계약 당시나 정산서 확인 시 정황도 말씀드리겠다. 전속계약 관련 설명에 참석한 분들은 당연히 모든 어트랙트 임원 및 직원 분인들인 줄로만 알았다. 전속계약서상의 대표이신 K님은 참석하지도 않으셨고 G사의 A님은 소속사의 공동대표로서 설명회를 주최하시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는 A 소속사의 매니저님들과 G사 직원분들도 같이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연습과 활동을 하는 내내 소속사 A사의 분들과 G사의 분들을 내부라는 구분도 전혀 하지 않았고 멤버들에겐 모두 함께 일하는 소속사 분들일 뿐이었다. 또한 현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께서도 A님께 협조하라고 잘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소송 제기 이후 A사와 G사의 관계를 기사와 소송을 통해 명확히 알았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를 잘 따르라고 전홍준 대표님이 말을 했고 기사와 소송을 통해 지금 관계가 이렇게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심각해졌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정산서는 계약과 달리 매달 제공되지 않았고 소송 전 2년 반 동안 5번 정도 발급받았습니다. 길게는 거의 1년 가까이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산서는 G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며 추가 검토의 과정이 소속사 자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속사 A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산서 발급 당일에 미성년자의 멤버들까지도 내용 확인 및 서명을 그 자리에서 요구받았습니다. 받은 정산서의 양은 많게는 수십 장이었고 그 내역은 수천 줄이었습니다. 개개인별 정산서는 항목별 총 비용을 그대로 그룹의 인원수로만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정산서상 비용 항목과 그 지출 내역도 많지만 그 내역을 대사하고 동의하기 위한 증빙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멤버로서는 유일한 서명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항목별 내용이 본인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확인 못했다고 하면 이걸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였다면 요구를 한 번 더 했지만 소송 직전에도 어트랙트 측에선 그 어떤 이런 반구도 보여주지 않았다 라고 명확하게 허를 찌르는 증거를 남기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전홍준 대표님이 돌아와라 말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연습생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어른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몇 달치 정산서를 당일에 바로 서명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옳은 과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선 부당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처럼 쉽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을로서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내역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관철해 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한 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속 합의서상 수익 배분율은 세부 항목별을 그룹으로 다릅니다. 단순하게 항목별로 소속사 대 멤버들 7대3 또는 8대1라고 적혀 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속사 7대 아티스트 0.75, 0.5 그룹 인원이 4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룹의 인원이 많다면 수익으로 인정되는 기여도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들이 인원수가 맞으면 가져가는 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 가수들이 성공하기가 더 어렵지만 성공하면 정말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룹은 그만큼 많은 매력들을 가진 다양한 인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 정도의 취향은 대중들에게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기본 구조를 저보다도 모른다고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본인의 정산서만 보고는 정산이 계약서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서는 총 수입에서 소속사와 그룹의 총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공제됐는지 비용 공제 이후 수익은 소속사와 그룹 및 멤버에게 어떻게 얼마가 분배되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산서라는 게 원래 관행상 이런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확인 절차, 표준적인 형식, 또 권리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어린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이제는 컨셉 자체가 마치 K-POP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대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공방이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승소 확률 말이죠. 하지만 이 멤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정도 듯한 느낌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